자, 러시아에서도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이제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05년에 있었던 혁명이 되겠습니다. 1905년 1월에 수십만의 러시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정치적 자유와 국민대표제 그리고 8시간 노동과 단결권을 요구하면서 겨울공전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자비한 러시아 정부군의 발포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피해 일요일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이 우리 한인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이 연해주 러시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은 본격적으로 러시아 노동자와 농민 계층이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소비에트 운동이 시작되게 되고 결국 이제 소비에트 혁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인들도 계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러시아 노동자 농민과 마찬가지로 같은 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인 노동자 농민들의 어떤 저항이 결국 우리 한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볼셰비키는 기욱한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로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혁명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인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혁명에 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담하지 말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지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혁명을 갖다가 반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결국 지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기의 이익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다수의 토지를 임대해서 소작농으로 살았던 많은 한인들은 이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셰비키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 지주, 러시아 짜르, 황제를 갖다가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수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볼셰비키, 소비에트 혁명을 갖다가 지지하는 수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 세력 간의 분열이 발생하고 전국은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계급에 따라서 지지하는 성향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 한인 사회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917년 10월 혁명이 이제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러시아, 이 거대한 러시아의 땅이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5월 니콜스크 우스리스크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정부 중 어디를 지지해야 하는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소비에트 정부를 갖다가 열렬하게 지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유층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자 하였으며 노동자와 농민들은 소비에트 정부를 지지하고자 주장하였다. 10월 17일 전쟁 과정에서 페트로그라드에서 개칭되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이 지휘하는 볼셰비키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을 앞세워 무장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정말 러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엄청난 사건이 결국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혁명이 우리 세계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17년 한인들은 러시아 극동 인구의 3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해주 지방에서의 소비에트 혁명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한인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소비에트 혁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민족 자치를 보장하겠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땅에서 모든 지역이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전략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이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 혁명을 지지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족 자치를 제공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들은 이러한 레닌의 약속을 믿고 보다 더 활발하게 이 소비에트 혁명 세력을 지지하게 되고 레닌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연해주의 우리 한인들은 다수가 소비에트 정부를 지지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는 붉은 군대에 가입하면서 이 선전선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붉은 군대에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소비에트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이 성공되고 이 혁명이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한인들의 앞날, 한인들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발표가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레닌이 소작농에게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민족 자치와 더불어서 소작농에게도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연해주 한인들한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드디어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소작농이 아닌 나의 토지를 가지고 내가 드디어 러시아 땅에서 새롭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농으로 일하던 한인들은 토지를 농민에게 제공한다는 법령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레닌을 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닌은 1918년 3월 독일과 브레스트 리tov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1차 대전에서 빠져나갔고 이것은 오히려 소비에트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와 과거 러시아 황제를 지지하던 세력과의 어떤 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소비에트를 표방하는 국내의 백군파, 백군파는 러시아 황제를 지지하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백군파를 지지하는 것은 외국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혁명군과 이 러시아 황제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내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극동으로 볼가강 근처까지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에 의해서 각지의 소비에트 정권이 타도가 되고 있었고 또 영국, 프랑스 연합군도 러시아로 상륙하면서 반소비에트 정권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소비에트 혁명이 성공하고 이 세력들이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한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킨 레닌과
또 그의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이 유럽의 어떤 많은 국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러시아 황제를 지지했던 백군파들을 외국 군대들이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8월 1일과 3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시베리아 출병을 섭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까지 이제 소비에트 혁명 세력을 갖다가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소비에트 정권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붉은 군대를 징병제로 전환했으며 각지에 발지산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극동의 혼란을 일본은 악용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전 기간을 통해서 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일제가 일본이 이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을 탄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 이후에, 이 내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연해주 지방에서 만주에서 소비에트 혁명 세력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부상이 되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소비에트 정부가 우리 연해주 한인들을 갖다가 의심하게 되는 또 그런 사건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내전을 치르기 위해서 소비에트 정권은 전시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곡물 독재와 공업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혁명을 식민지 종속국에 전파하려는 민족 식민지 문제 태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 내전과 외국의 간섭 전쟁에서 소비에트 정부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슴을 졸였던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소비에트 혁명 세력이 드디어 백군을 몰아내고 외국의 간섭을 몰아내면서 결국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소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